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벤츠가 드디어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차주분들이 그렇게 문의를 하고 어떤 배터리가 사용됐는지를 공개하려는 압박에서도 굴하지 않던 벤츠가 더 이상 갔다가는 이제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벤츠의 브랜드의 타격은 물론 내연차에까지 이 이슈가 번지게 되면 벤츠의 브랜드 밸류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단초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한 듯합니다. 그런데 공개를 했는데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이래서 공개를 안 하려고 했었던 거네요. EQE는 문제가 된 EQE는요, 2023년 출고된 EQE 300 이 모델을 빼고 전체 모델의 페라시스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EQE SUV 500 포매틱에 이게 참 재밌는데 EQE SUV에까지 페라시스가 아주 일관성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부를 빼고 EQE는 페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요. 더 충격적인 건 EQS에도 EQE 350 2022년도에 판매됐던 모델에는 페라시스고 그 외 모델이 CAT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이바흐 EQS 680 SUV 이건 좀 K배터리 NCN9을 써도 될 만한 가격대인데 여기에도 CATL이 들어가 있네요. CATL NCN811이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재밌는 거는요. 엔트리 라인업인 EQA 그리고 EQB 또 EQC 여기에는 LG 배터리와 SK 배터리가 일부 사용이 됐습니다. EQA 250 2021년 2022년형 모델에만 CATL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모델은 SK ON 혹은 LG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혼란하죠? SUV 중에서 EQC는 좀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EQA, EQB는 엔트리 라인업인데 여기에 SK온 배터리와 CATL, 페라시스가 아닌 의외잖아요. 오히려 이런 엔트리 라인업에 페라시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 여기에는 경영자 마인드를 여기에 도입을 하다 보면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EQA, EQB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의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전기차 배터리에 돈을 쓰더라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범퍼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K배터리, SK온 그리고 페라시스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비싸겠죠. 네, 페라시스가 좀 더 저렴할 것으로 이건 수입 원장 또 제조 원가 이걸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남기기 위한 마인드, 소비자들에게 최고가 아니면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벤츠의 지난 내연차 시절의 그런 기조라든지 그리고 명품 브랜드로서의 가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마인드로 이 라인업은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라인업이니까 한국 시장에 출시할 때 또 어떤 지역에 출시할 때 여기에다는 K배터리를 집어넣어도 상관없겠는데 EQ에서부터는 이건 좀 배터리에 너무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되면 보조금도 받을 수 없고 또 안 팔릴 경우 할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EQ 시리즈가 처음 시도해 보는 거고 아무래도 디자인이라든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리함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이익의 폭을 좀 높게 잡아서 충분히 가격을 할인하더라도 크게 영업 손실이 치명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대비를 좀 하기 위해서 이런 배터리들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CATL도 사실 좀 이 벤츠로서는 네임밸류에 맞지 않는 배터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페라시스가 EQE에 이렇게 폭넓게 들어갔다라고 하니 이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고 좋은 배터리다 그러면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왜 이걸 알려달라고 하는데 미적미적거리겠어요? 결국은 이런
소비자들이 보기에 이게 벤츠다운 게 아니고 이게 뭐냐 손가락질을 받을 게 뻔하니까 이래서 공개를 그동안 안 했던 건데 EQE 오너분들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그리고 EQE가 앞으로 마니어 사냥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EQE 차주분들이 벤츠 쪽에 뭐 집단 소송을 하시든 아니면 단체와 행동을 하시든 뭔가 보상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벤츠는 뭐 사고 당사자이기도 하고 관련해서 너무나 문의가 많으니까 거기에 굴복해서 이렇게 배터리 정보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폭스바겐 차례입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에서도 하셔야죠. ID4, Q4 대중 라인업 그리고 이트론 여기에 정말 우리가 이런 배터리를 쓰고 폭스바겐 독일 기업으로서 좋은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라고 큰 소리를 그동안 쳐왔던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소재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 벤츠와 같이 듣보 배터리를 중국에 받아다가 중국에 지금 ID4 뭐 할인 많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2023년형 재고할 때 할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델들에 공통되게 누구나 알 법한 배터리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페라시스처럼 듣보 지금 갑자기 페라시스에 대해서 관심도가 확 높아져가지고 뭐 이게 전 세계 메디그룹이고 점유율 몇 %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다 알게 생겼어요. 이 페라시스를. 이런 비슷한 현상이 폭스바겐 그룹에서도 있는지 없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숨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폭스바겐 그룹이 만약에 우리가 전기차 관련해서 어떤 배터리 탑재되어 있는지 비밀이라서 알려줄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똥배짱, 이런 똥꼬집을 부린다 그러면 보조금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세제 혜택 이런 것들도 제한을 걸으셔야 돼요. 법적으로, 규제로 공개하지 않고서는 판매를 할 수 없게 소비자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압박을 가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소비자는 모르고 주는 대로 받아. 이거 통하는 시대 아닙니다. 어쨌든 배터리 정보 관련해서 소비자분들이 계속 공개하지 않은 브랜드는 투명하게 현재는 제조사 공개를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년 2월서부터는 어떤 양극재가 들어갔고 셀 명칭은 뭐고 제조국은 어디고 이렇게 명확하게 스펙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판매된 모델도 히스토리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연도별로 판매된 모델들의 배터리도 국내에 들어온 전기차가 어떤 배터리를 썼는지 다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화, 법제화 해야 됩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8시에 저녁 8시에 장진영님하고 이 부분을 비롯해서 현재 이 전기차 포비아 그리고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뭐 다양한 90% 이상 그 이상 충전을 하면 지하철 차장 못 들어가야 되게 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규제에서부터 별의별 희한한 규제들을 지금 다 거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왜? 경보가 울려서 관리소 직원이 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러한 건축물 관련된 안전 규제, 소방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